예술의 전당에서 듣는 거랑 여기서 듣는 거가 너무 달라요. 저 오늘 카라테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다른 세상으로 가는 느낌? 클래식 음악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그런 좀 잘못된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인문학 콘서트를 비롯한 정선 정암사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이 시대를 사유하고 통찰하는 학자와 예술가들 사이에도 잘 알려진 무대다. 문화예술의 바람이 왜 깊은 산중 사찰에서 시작된 걸까? 변화의 동력이 이곳 태백산 정암사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5대 정멸보궁 가운데 하나인 태백산 정암사다. 문헌에 의하면 645년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기록이 있다. 정암사 주불전은 문수전이다. 문수보살은 자장율사의 정신적 지주였다. 한국의 문수신앙과 사리신앙이 모두 자장율사로부터 시작된 신행문화다. 법당에는 창건주 자장율사의 진형이 모셔져 있다. 문수전 뒤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관음전이 있고 삼성각과 자장각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정암사 도량은 열모고 서식지인 작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다. 자장율사의 주장자 나무로 불리는 주목이 보궁을 지키고 있다. 성스러운 기도 공간인 정멸궁에는 불상이 없다. 진신사리탑인 수만호탑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진신사리탑인 수만호탑이다. 정성군은 면적의 86%가 산지다. 1000m급 고산만도 22개다. 깊은 산과 맑은 물이 만들어낸 천혜의 자연 경관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정선을 일러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이라고 했다. 도시인의 피로를 씻어주는 힐링 여행지로 젊은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까지 정암사는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도 도량이었다. 18세기 후반에 화암이란 사람이 남긴 갈천산 정암도다. 정멸보궁 정암사의 모습을 생생히 묘사해 놓았다. 화가는 그림 위에 정암사의 정취를 오원율시로 읊고 정암사를 소개하는 갈천기를 남겼다. 아주 중요한 기록은 이 정암사에 이르는 십리길을 모두 벽돌처럼 돌을 깔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아마도 정암사 이 수만탑이 있는 보궁성지에 이르는 길을 스님들이 박석을 깔아서 이렇게 맞이했던 이런 사실을 이 갈천사기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깊은 산중에 있는 조용한 절이지만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참선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수만호탑과 마당 참배객이 인상적이다. 수만호탑이 있는 정암사는 자장율사가 마지막으로 창건한 사찰이며 열반지다. 계산문화제가 열리는 날, 일주문에 결계가 엄중하다. 계산은 단지 절을 짓고 산문을 열었다는 뜻이 아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중생의 개안이 시작된 것이다.
계산이 곧 중생의 계안이다. 오방번이 세워지고 개창조사 자장율사의 진영이 밖으로 모셔졌다. 성스러운 계산제가 여법하게 시작됐다. 쥐타대가 길을 열고 이운 행렬이 시작됐다. 자장율사가 몸소 도량을 돌아보듯 이운 행렬은 도량을 돌아 행사장으로 향했다. 정암사 창건 1380주년이다. 무상한 세월과 함께 도량의 주인은 오고 갔으나 자장율사의 정신은 푸르게 살아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계산문화제는 정암사만의 행사가 아니다. 정선군의 축제요, 모든 불자들의 문화행사가 되었다. 수만호탑 국보 승격으로 수만호탑은 물론 자장율사에 대한 연구와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역사 인물로만 인식되던 자장율사가 선구안을 가진 시대의 스승으로 돌아왔다. 정선의 정체성이고 정신문화의 뿌리다. 자장율사는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사의 터전을 깐 정립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장율사는 문수신앙, 그 다음에 계율, 그 다음에 사리신앙 세 가지를 했고 불교적인 통일적인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게 나중에 통일신라까지 연결되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장이 그렇게 깔아놓은 판에 나중에 자장이 김효신, 김춘추에 의해서 밀려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공백기에 들어섰던 사람이 원효와 의상입니다. 그래서 원효와 의상이 어떻게 보면 부각될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어줬던 게 자장스님이다. 삼국유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자장율사다.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와 대국통이 되고 불법을 육성하던 시절의 신라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에 통도사 계단을 건립해 출가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오대산 차적기 개창조사전에도 자장율사의 행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태백산으로 들어와 정암사 터를 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문수보살과 만나기로 한 태백산 깊은 산중으로 들어왔다. 한국 불교의 기틀을 세운 자장율사의 마지막 행보였다. 문수보살이 가르쳐준 갈반처에 주장자를 꽂고 성남원을 창건했다. 지금의 정암사다. 1380년 전의 일이다. 그때 꽂았던 자장율사의 주장자가 자랐다는 주목이다. 한때 고사했으나 가지 일부가 회생하여 푸른 기상으로 정멸궁을 수호하고 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정암사 사적기를 위탁 보관 중이다. 사적기에는 자장율사의 행장과 수만호탑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수만호탑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수기도 귀중한 문헌 자료다. 정암사지에는 자장율사가 수만호탑을 창건한 연도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자장율사는 왜 평지가 아닌 산중턱에 수만호탑을 세웠을까? 자장이나 의상이 종남산에서 중국 종남산에서 유학했었던 사람이 가장 성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교차점이 태백산이에요. 이 두 분이 따로따로 성지를 찾아요. 하나는 문수보살 성지, 하나는 관세음보살 성지를 개척했는데 두 분이 동시에 찾으려고 했었던 거는 실제로는 태백산이에요. 그래서 태백산 정암사, 그 다음에 태백산 부석사가 되는 거예요. 그 태백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지금 수만호탑이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태백산의 배꼽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정점이다.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가 세운 수만호탑이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후학들이 탑불사를 했을 것이다. 수만호탑의 건립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학자들은 신라 말에서 고려초로 추측하고 있다. 총 높이 9m, 신라 양식의 7층 모전 석탑이다. 천년탑인데 돌이끼 하나 없다. 수만호탑이기 때문이다. 6단으로 쌓은 기단은 화강암이다. 그러나 탑신은 전혀 다른 재질이다. 수만호탑의 만호는 7보 가운데 하나다. 용왕에게 만호를 받았다 하여 물 숫자를 넣었다. 재질을 탑 이름으로 한 유일한 탑이다. 만호 보석에 비유된 석재는 돌로마이트다. 돌로마이트가 이 석회암보다 훨씬 풍화에 강해요. 풍화에 강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비바람이 오래 쳐도 석회암은 녹거든요. 그래서 석회암이 녹아 동굴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녹는데 이 돌로마이트는 석회암보다 훨씬 강해요. 잘 안 녹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돌로마이트만 만약에 취했다면 돌로마이트가 석회암보다 더 풍화에 강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해보고 조사를 안 해봐서 알 수는 없지만 과연 이러한 그 돌로마이트나 석회암 같은 이런 탄산염암의 재질로 이렇게 그 판상으로 만들어진 이런 석탑이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희소성을 갖는 거예요. 수만호탑은 바위 절벽 높은 축대 위에 세워져 있다. 옛 기록에 정암사를 성남원으로 표기하는데 현재 수만호탑이 있는 바위 언덕을 성남이라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속에 있지만 숲에 묻히지 않고 돌출되어 보이는 이유다. 불상에 저만하듯 태백 성지 중심에 세워진 수만호탑이다. 탑은 다만 그 자리를 지킬 뿐인데 계절의 편주곡의 수만호탑 풍광은 그대로 그림이고 아름다운 시다. 살아있는 무상 법문이다. 계절뿐 아니라 어느 시간대에 보느냐에 따라 수만호탑의 감흥은 전혀 다르다. 늦은 오후 긴 햇살 속의 수만호탑은 가슴에 들어와 긴 여운을 남긴다. 마음 웅장하게 하는 수만호탑의 아름다움은 완벽한 원형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탑의 아름다움도 다른 탑들은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탑은 체감이 되고 위로 올라오면서 조금 이렇게 날카로워지면서 탑이 더 아름다워요. 다른 탑에 비해서. 다른 탑은 좀 고준하다. 이렇게 조금 우뚝 서 있다. 그런데 이 탑은 나름대로 어떤 조형성이나 체감이나 균형이 좀 잡혀서 더 아름답다. 그리고 다른 탑들은 전체가 다 안 남아 있어요. 전체가. 예를 들면 기단, 탑신, 맨 꼭대기에 상륜. 이 탑은 다 이게 남아있죠. 보물이다 국보다 세속의 안목일 뿐 수만호탑은 그 자리에서 천년 세월을 함께했다. 수만호탑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다. 수만호탑에 깃든 자장율사의 불국토 서원을 문화예술로 구현하고 있다. 흥겨운 식전 행사와 여법한 봉숙 의식이 끝난 뒤
정암사의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다. 예술과 학문의 즐거움으로 하나 되는 삼소사계의 봄이다. 오늘 인문학 콘서트는 라틴 아메리카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굉장히 축복이고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고 생각하지만 원주민들한테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 어떻게 보면 식민화나 정복의 시작이었고 자신들의 문화가 파괴되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장율사의 서원은 이 땅의 불국토였다. 여전히 지금까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21세기의 불국토, 이상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 인간다운 삶의 품격을 회복하는 지성과 문화예술이 불국토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정암사 동쪽 보고식을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정멸복음 정암사를 창건하시고 그 이후에 어려운 중생들을 구제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정암사 무지점 앞에 모든 인간들이 수마노탑이 국보로 승격되며 정선지역 정신문화의 뿌리며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국보 승격의 길은 쉽지 않았다. 2012년 봄, 수마노탑에 대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1964년 보물로 지정되었으나 수마노탑의 가치는 저평가되었다. 국보 승격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문화유산 승격을 위해서는 일단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그 절차와 똑같은데요. 일단 소유자나 지자체에서 그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일정의 이제 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만들고 그 안에는 국보로서의 그러니까 승격하기 위한 가치에 대한 규명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을 함께 이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첨부된 결과물을 통해서 국가유산청에 이제 도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고 국가유산청에서는 그 국가유산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현지 조사를 또 나와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마노탑이다. 절묘하게 완벽한 위치에서 천년을 지켜온 걸작이다. 하지만 2014년에 이어 2016년 두 번째 신청도 부결됐다. 이제 남은 기회는 한 번뿐이었다. 수마노탑 국보 승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동안 주지 스님은 밤마다 정멸궁으로 향했다. 부임할 당시만 해도 정암사가 정멸보궁 기도도량이란 사실이 환희로웠다. 국보 승격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줄은 몰랐다. 국보 승격이 될 때까지 하겠다는 각오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천일 기도를 2번이나 하게 될 줄도 몰랐다. 정멸보궁은 원래 기도처입니다. 당연히 기도는 보궁에서 4분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제가 2014년 8월 말에 부임해 왔는데 그 당시 정암사가 주변 정비가 좀 기도하기에 어수선해서 주변 정비 불사를 해야겠다는 발언으로 천일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하면서 국보 승격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의 불자님들, 정성군 스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지역민들, 정암사 사부대중들 참 열심히 했습니다. 거듭 2번을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학술대회를 이어갔다. 전국의 학자, 교수들이 뜻을 모아 동참했고 수마노탑의 국보적 가치에 모두가 공감했다.
그러나 승격의 문턱은 높았다. 국보 지정까지 8년이 걸렸다. 1차적으로는 그 학술적으로 수만호탑의 가치를 좀 논리적으로 좀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게 우선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정암사 주변의 문화재 발굴 조사를 병행을 했는데, 현재의 정암사 사적보다도 그 당시에 이 주변 일대가 큰 사찰이었다는 게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정암사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바라보던 그 사찰의 어떤 성격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었고, 특히 이제 수만호탑이 또 건축사적 또 불교사적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었고, 또 다른 그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그 탑이 경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산 중턱에 위치한 사리탑이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심사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암사에는 사하촌이 없다. 가까운 고한읍이 정암사에 기대어 고락을 함께 해왔다. 수만호탑 국보 승격에 누구보다 앞장선 것도 고한읍 주민들이었다. 그들에게 정암사는 정신적 의지처이며 귀의처였다. 그게 이제 언제 쪽이에요? 이게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소풍 가신 겁니까? 저희 소풍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네. 사북에서까지? 예, 사북에서요. 사북에서도 갈 만한 데가 없었잖아. 절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절만 같은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으시니까? 네네. 그때는 이제 탄광 경기가 좋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데 인구가 많았어요. 인구가 많은데 이제 어디 이렇게 좀 쉴 공간이 있으면 다 탄광, 주위가 탄광이었잖아요. 근데 정암사 절이라는 게 있어서 깨끗하고 저희가 소풍을 또 가야 되고 또 가서 놀이터가 놀만한 데가 없으니까 맨날 정암사 가서 노는 거예요. 눈이 오면 또 눈 보러 올라가서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누워서 그리고 수마르탑 같이 걸어 올라가서 또 구경도 하고 탑돌이도 하고 이러고 내려왔죠. 온통 검은 빛이었던 삭막한 탄광촌에서 정암사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가족들과 함께한 나들이도 학교 소풍도 정암사였다. 평생을 함께 해온 정암사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세 번째 이제 그 도전을 하게 되면서 그 고한읍에 위치한 그 이 정암사를 그 정성 군민에 그 홍보하고 좀 참여하고 함께 해달라는 뜻에서 서명운동을 저희가 그 전개를 했고요. 그래서 국민 그 서명운동을 저희가 한 7,000명 이상 받아서 같이 또 문화재청에 올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위해 정성 국민이 하나로 결집했다. 종교도 지역도 초월한 문화재 사랑이었다. 드디어 정선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2019년 5월 문화재청장이 직접 현장 답사를 나왔다. 같은 해 8월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이 수만호탑을 찾았다. 국보 승격 심사의 마지막 관문이었다. 제가 문화위원을 참 오래 했어요. 지역에서도 하고 중앙문화위원도 하고. 근데 정암사 수만호탑 실사 나왔을 때처럼 어떻게 보면 환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뭐 얻어먹은다 할지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오는 과정 길 옆에 프레카드, 뭐 배너, 광고. 야, 대단하다. 첫째, 사찰에서 열심히 준비하셨을 것이고 국민들의 또 신도들의 열성이 대단했겠다. 그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을 지정하고 인류가 함께 갖는 어떤 큰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대상만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주변의 상황,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 그 향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유네스코 실사위원들은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5대 정멸보궁 가운데 자장율사가 마지막으로 창건하고 입적에 들었던 정선 태백산 정암사 수만호탑이 보물 지정 56년 만에 국보로 승격했습니다. 8년여에 걸친 대장정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앞으로 수만호탑은 단순한 국보 승격에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서 유일한 이러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더 높이는 세계적인 이러한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국보 지정서를 받던 날, 정암사는 축제의 장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함성박수를 오랜 세월 보물로 묶여있던 수만호탑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보문화재로 공식 지정된 것이다. 저희가 국보 332호 수만호탑의 역사가 새로 씌워졌다. 세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국보 승격을 했고요. 수만호탑 국보 승격으로 다른 보물들의 국보 승격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암사 정멸보궁이 정선의 문화 중심으로서 1400년을 지켜왔고 지역민의 정신적 의지처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장률사의 수만호탑 조성 계기가 국태민안 우순풍조로 국가와 민족을 연민하는 그 마음이 지금껏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등으로 수만호탑이 선정됐다. 2020년 국보로 승격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광화문 봉축 점등식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한국의 문화행사다. 국보 수만호탑의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서울은 물론 전 세계에 부처님 오신 날을 알렸다. 한국 문화의 자부심이고 정선의 자긍심이다. 정선이 이제 이 강원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잖아요.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는 전형적인 그 중산간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도, 작은 도시인데도 유무형의 그런 1000년 이상의 유산을 보유한 시방이 이제 되었거든요. 우리 정암사의 수만호탑이 국보로 지정 이제 승격됨으로 인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유무형의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그런 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으로 됐다는 데 대해서 아주 우리 국민들로서는 커다란 자긍심이고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인 아우라지다. 송천과 골지천이 합류하여 어우러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양으로 목재를 운반하는 뗏목터였다. 이별하고 기다리는 남녀의 마음이 정선 아리랑의 가사로 남아있다. 50주년 정선 아리랑제가 서울 한강공원에서 펼쳐졌다. 아우라지에서 마포나루까지 뗏목으로 목재를 실어 나르던 물길이다. 정선의 소리가 한강을 물들였다. 마포대교에서 행사무대까지 길게 이어진 뗏목 시연은 서울에선 볼 수 없는 색다른 볼거리였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선은 이제 서울시 면적의 딱 2배가 넘을 정도로 광활한 그런 자연 환경, 그리고 높은 산들이 있고 아름다운 계곡이 있고 맑은 강이 있는 그런 이제 뛰어난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이고, 정선 아리랑과 이제 수만호탑과 불교에 얽힌 그런 불교 문화와 함께 아마 도시인들이 정선에 오시면 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제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만호탑 국보 승격 5주년이 되는 날, 법비 내리는 싱그러움 속에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 국보 제332호 승격 5주년 축하 기념식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보로 승격되기까지 그 과정이 국보였다.
국보 승격이라는 하나의 염원으로 모두가 하나 되었다. 차이와 분별을 넘어선 가슴 뛰는 경험이었다. 하나의 문화유산이 오랫동안 지켜져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자산이 되기까지는 행정과 지역 공동체가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수만호탑 국보 승격으로 정선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5대 정밀보공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정암사는 특히 자장율사께서 만년에 여기서 응가하시면서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가 좋은 명당이다 하는 법비가 세상의 차이를 분별하지 않고 고르게 내리듯 수만호탑은 정성군의 자부심이 되었다. 다음으로 NIA의 기념식이 끝나고 축하 공연을 보기 위해 정멸보궁으로 이동했다. 넓은 대례석 위에 수만호탑 무대가 설치됐다. 자장율사의 수행 여정과 수만호탑의 역사를 다룬 창작무용이다. 세속의 정화, 수만호탑이라는 타이틀로 수만호탑의 아름다움과 메시지를 한국 무용의 우아한 춤사위로 표현했다. 귀국길에 오른 자장율사가 서해 용왕으로부터 만호석을 받는 장면이다. 자장율사에게 신라는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중국을 넘어 세계 강국이 될 희망의 나라였다. 일찍이 황룡사 구층탑에 그 영원을 새겼다. 시절 인연이 비껴가는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자장율사는 세계의 강국, 불국토 서원을 수만호탑에 담았다. 수만호탑만 남겨두고 자장율사는 열반에 들었다. 자장율사의 서원이 담긴 수만호탑이다. 천년의 긴 침묵을 깨고 수만호탑의 메시지가 정선을 깨우고 있다. 국보 승격 이후 정암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요가 명상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나무 키울 때 일어나서 해요. 나무를 이번에는 발끝이 경건한 법당에서 발을 뻗고 눕는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 가득 달을 품는다. 요가 명상을 비롯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 정암사 힐링 캠프는 특별한 만남과 소통의 시간이다. 저마다 몸을 갖고 살아가지만 몸은 마음을 따르지 못하고 마음은 몸의 사인을 외면한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내면 소통 콘서트다. 여기에 계신 순간이라도 우리 사회의 그런 좀 잘못된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옆에 있는 분들과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 내면 소통하고 치유받고 그리고 좀 새로운 활력으로 사회에 다시 가서 생활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 이게 50년 만에 이런 경험이구나. 우리 운명은 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지? 그 추구라는 게 뭐였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열목어 사는 맑은 계곡가 삼소정에서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통의 인문학이다. 인문학도 서울의 지식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지역에서 또는 산사에서 새로운 인문학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것이 잘 팔리는 인문학이 아니라 한 개인이 인간의 내면적 소통과 관계의 유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불러넣는 게 의미가 있는데 정암사가 그런 새로운 인문학의 어떤 깃발을 꽂고 있는 것 같아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힐링 캠프의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마임 워크숍이다. 몸은 자유롭고 천연덕스러우나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하며 살아왔다. 단순한 동작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몸을 틀에 가둔 것도 풀어주는 것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서로의 관계를 꼬이게 하고 풀어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다. 마임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거를 자신의 몸으로, 말이 아니라 몸짓과 표정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무언극이라고도 하죠. 요번 힐링 정암사는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서로 이제 연결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또 서로 간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임 참가자들이 만항제 숲속으로 모였다. 마임 워크숍 3일째. 싱그러운 초여름의 만항제에서 야외 수업이 이어졌다. 각지게. 각지게. 아주 각지게.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형태를 가진 마음이 우리의 몸이다. 그러나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시키며 순수한 몸은 틀에 갇혀 자기 언어를 잃었다.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대인이다. 자, 움직인다. 자연 속에서 몸을 깨운다. 몸을 해방시킨다. 뭔가 이게 서울이랑 공기 자체가 일단 다르고, 그냥 서울은 너무 아파트만 많고 빽빽하니까 그런 게 여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어딜 보든 다 푸른색이 보여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 되게 저를 들여다보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서, 그리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랑도 교류를 하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3박 4일의 마임 워크숍이 끝나는 마지막 날, 수강생들이 수마노탑으로 향했다. 마임으로 표현하는 나와의 만남을 위해서다. 수마노탑에서 펼쳐보는 즉흥 퍼포먼스다. 준비는 검은 비닐봉지가 전부. 각본도 정해진 룰도 없다. 수마노탑에서 나는 나를 만날 수 있을까? 내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나라고 내세웠던 허상의 나. 얼마나 많은 허울을 뒤집어 쓰고 살아왔는가. 스스로 만든 감옥,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던 삼업의 무명 속으로 들어간다. 검은 봉지 안에서 업장에 갇혀 살고 있는 나를 본다. 껍질을 벗고 나오는 나비처럼 하나둘 허물을 벗고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무엇을 붙잡고 놓지 못하기에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새로 태어났다. 오래 입고 있던 철갑을 벗어던지고 해방된 나. 나와 하나 된 기쁨을 나눈다. 스스로 만든 껍질 속에 갇혀 내가 나 아닌 듯 낯설었다. 자승자박의 고통이었으나 그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공감하기에 새로 태어난 기쁨과 감동을 온전히 나눌 수 있다. 수마노탑에서의 감동은 오래 이어졌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깨침의 순간이었다. 3박 4일 일정을 수마노탑에서 맞출 줄 몰랐고 정말 그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게 막연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그 마지막 업장 소멸하는 걸 통해서 이게 바로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마노탑에서 영감을 얻는 건 불교 신자만이 아니다. 순수 예술가들에게도 수마노탑은 영감의 아이콘이다. 서울 봉은사에서 정암사 회화전이 열렸다. 기성작가와 신진작가가 고루 참여한 올해의 회화전에는 추상화가 여러 점 선보였다. 무화를 주제로 수마노탑에서 받은 영감, 심상을 표현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었다. 해마다 열리는 정암사 회화전은 수마노탑 국보 승격 기념으로 시작된 정암사의 대표적인 미술대전이다. 회화뿐 아니라 사진, 조각가, 미디어 아트까지 총 12명의 작가들이 참가했다. 올해 회화전의 주제는 무아, 정해진 내가 없기에 무한한 가능성이다. 수마노탑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 작품은 보이지 않는 것들, 흐르고 사라지는 감각의 흔적을 붙잡고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빛의 공기라는 것은 그 정암사에 있는 수마노 석탑에 있던 제가 느꼈었던 풍경의 이미지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석탑을 바라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시간을 보면서 이제 그 작품을 봤을 때도 어떤 명상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작가의 예민한 감각과 감동이 작품으로 태어나듯 멈추고 싶은 선명한 감각과 감동이 인생을 만들고 나를 만든다. 빈 술잔에 입술을 한백산 만항제에도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모였다. 이어지지 않았지만 끊긴 것도 없고 영양 자작나무숲 가는 길에 외딴 집 한 채를 베었다. 야생화 만발한 산상 화원에서 펼쳐진 정암사의 신앙송회다.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안도현 선생님께서 직접 그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 10편을 선정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한 1시간 전쯤에 왔는데 여름날 이렇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런 숲속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참 잘 왔구나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주옥거리듯 처마 끝에 청천벽력 눈이 오는지요. 양들에게 먹이 주듯 한밤중에 새끼 받듯 그 새끼에게 젖 물리듯 눈이 오는지요. 큰 산 벼랑에도 눈이 치는지요. 정암사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지식 넘어 지성으로, 아름다움 넘어 순수함으로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의 방편문이다. 정암사의 또 다른 힐링 명소, 자장율사 순례길이다. 정암사에서 적조암까지 4km 남짓. 맑은 계곡과 숲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트레킹 코스다. 일상에서 쉼표가 필요할 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성찰의 길이다.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 수마노탑은 5년 전에 비로소 국보문화재가 되었다. 그러나 수마노탑과 수마노탑에 깃든 자장율사의 정신적 가치는 천년 세월 단 한 번도 국보 아닌 적이 없었다.
태백산 깊은 산중 활용점정 수만호탑이다. 1000번의 봄, 1000번의 사계절을 맞으며 완벽한 위치에서 우리를 깨우고 있다. 신심장한 이들에겐 신앙 체험으로, 문화예술인에겐 창작의 영감으로, 길 잃은 현대인에겐 나를 찾는 성찰의 해안으로 소리 없는 법문을 설하고 있다. 이제 수만호탑이 들려주는 법문에 귀 기울일 때다. 자장율사의 불국토 서원에 우리가 화답해야 할 때다. 향상일로의 아름다운 세상, 불국토 구현은 우리의 몫이다.